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자, 오늘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 날인데, 주가도 파란불이 들어와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그래도 평균 수준으로 평이하게 마감을 해줬다는데, 좀 긍정적인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꽤 많으실 거고, 지금 윗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승 추세 반전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품고 계실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여러 가지 짚어드리고자 하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하기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브리핑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나 보면은 일단 121선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그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좀 잘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게 있었죠. 어제 나스닥이 폭등하면서 테슬라는 7% 수준으로 좀 폭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은 좀 하락의 분위기 아니면 좀 평이한 분위기를 좀 나타내줬는데 그러한 이유가 뭔지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OMC 이후에 단기 방향은 상방으로 미국 시장은 좀 상방으로 자리 잡은 듯해 보이고 어제 나스닥이 2.5%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그 와중에 테슬라도 7% 반등을 보여줬지만 오늘 국내 2차전지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마감을 해줬다. 자, 최근 테슬라 상승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은 ESS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때문에 상승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 어제 같은 상승의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2차전지 구매력에 대한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구매력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7%가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은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못했죠. 그 이유가 뭐냐? 테슬라 모멘텀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옛날에 2차전지 배터리에서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붙여주는 요인이었는데 이러한 모멘텀 자체의 체력이 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종목들이 테슬라 모멘텀을 좀 받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유한양행이 수급을 좀 많이 가져갔죠. 수급 쏠림으로 인한 추가 수급도 좀 부재했기 때문에 2차전지 애들이 힘을 좀 못 썼던 하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뭐 주가적인 부분은 기술적으로 121선 위에 잘 올라와 줬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겠고 그럼 다음 스텝은 40만 원 라운드 피겨랑 224일선인 거는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 보시면은 우리가 제조업 투자하실 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는 PQ-C.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서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 지금 포항 4고로 개수를 끝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800만 톤 중반 수준의 제품 판매량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물량 효과를 좀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PQC 중에 Q가 늘어나는 거죠. 판매량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가 늘어나고 Q가 늘어나는 거는 기업에 좋아요. 근데 C, 고정비는 감소를 해야 좋은 거라고 매 영상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Q 자체가 증가한 건 좋은데 밑에 쪽을 좀 보시면 일단 철강제 원재료인 이 철강석의 가격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자체도 하락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 판매 가격 부분이죠. 판매 가격, 실수요양 판매 가격이랑 유통 판매 가격은 지금 동반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Q랑 C에서 혜택을 봤었던 부분이 약간 조금 좀 무마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선주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원재료 값이 뭐였죠? 후판가였죠. 후판가는 결국에 철강업체, 포스코홀딩스에서 봤을 때는 판매 가격인 겁니다. 근데 이런 판매 가격이 조선 쪽으로는 좋지만 판매를 하고 있는 철강제인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는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뭐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고 있진 않다. 좀 평이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전망은 어떠냐? 4분기부터는 이 제품 판매량 자체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판가 자체는 하락하기 때문에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부분도 당연히 봐야겠죠. 자, 일부 프로젝트들을 준공에 들어가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초기 가동률이 지금 낮기 때문에 이 3분기 손익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는 25년부터 좀 발효할 것으로 보이고 손익으로 들어가기까지는 26년부터 좀 발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반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적 부담은 약간 작년보다는 완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장인하 회장님께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저수익 사업 쳐내기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 실적에 걸림돌이 되는 협약 자체도 저번에 그 중국 합작법인 철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협약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빠르게 쳐내면서 추후 실적 개선은 좀 명백한 사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우려들, 이러한 다수의 우려들은 주식 특성상의 선반영, 주가로는 선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 턴어라운드와는 이런 것들을 시차를 고려해서 봐야 된다. 사실 이러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지금까지 기간 동안의 하락이 전부 반영했다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추세도 좀 졸려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악재나 호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가와 별개로 좀 보셔야 된다. 이러한 시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차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엔비디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국내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강도는 좀 다소 약화가 됐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 모멘텀은 일부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을 받아서 좀 새롭게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일단 단기 주도주는 바이오 종목에서 나오고 있죠. 이러한 흐름의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바이오가 단기 주도주를 가져갈지는 기간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의 주수의 섹터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차전지가 못 오르는 건 아니냐? 그건 아니죠. 자, 이차전지가 반등 가능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더 큰 강세를 보일 전망이고 2차전지는 바이오보다는 약한 상승을 동반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좀 약간의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주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좀 둘러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121선의 추세를 좀 변경을 해주면서 다음 관문인 40만 원과 224일선을 남겨둔 상태에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타이밍은 맞다. 사실 이러한 하락 기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뭐 의미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상승만큼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오늘 뭐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뭐 특별히 대응을 할 게 없었죠. 주가도 뭐 거의 평이하게 갔었고 큰 변동폭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브리핑 드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조금 나와주면서 마무리를 했죠. 자, 이러한 부분들 외에는 뭐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뭐 에코프로나 삼성 SDI나 이렇게 뭐 변동성이 크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장중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벤트를 좀 해드리고 있죠.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텔레그램 단방향이나 아니면 뭐 문자 발송 이렇게 두 개를 좀 고려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만 이야기하는 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쌍방 소통은 안 되기 때문에 단방향으로만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참여 인원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좀 운영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신청은 한 42명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100명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좀 텔레그램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뭐 문자 보내는데 다소 부담이 없으니까 문자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이제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추후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치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 용도로 1, 2개월간 무료로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무료 참여해 보셨다가 좀 괜찮으시면은 유료 서비스도 이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무료로 보셨다가 이건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뭐 그때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일종의 장중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서비스 운영하는지를 매 영상마다 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이러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좀 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장중에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시간마다 브리핑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하나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좀 앞전에서 브리핑을 다 드렸던 거는 대충 말씀을 해드릴게요. 시간대별로 지금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고 오늘 장은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멈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잠깐 스톱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마다 이렇게 다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뭐 FOMC 때문에 뭐 등락폭이 클 거고 포스코홀딩스 보합 뭐 반도체 쪽은 개파라 뭐 금리 인하 수혜인 바이오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제가 타이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3시 20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추세 변곡점인 121선에서 걸쳐 마감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일 기관계의 강한 수급을 확인해서 4일 연속 개인 대량 매도 기관 투자자가 다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가 다 받았어요. 지금 5일 연속 순매수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날짜로 8시 40분에는 뭐 전일 미국 나스닥 2.5% 폭등을 해서 한국 시장도 좀 갭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테슬라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7% 이상 급등을 좀 보여줬다. 근데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구매력 상승 기대감을 반영해서 상승을 했지만 최근 국내 2차전지 종목들은 테슬라 주가랑 연동되는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엄청난 급등을 기대하지는 마라. 라고 8시 40분에 타이핑을 했고요. 9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4% 상승을 전날 해줬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반등이 좀 나아지려고 하고 있지만 AI 모멘텀에 대한 시장의 의심과 마이크론발 판매량 둔화 예상에 대한 추가 폭등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이 어디로 갈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2차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갈 것이다. 왜? 금리나 수혜가 가장 센 두 섹터이기 때문에 2차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실제로 9시 30분에 수급은 결국에 계약 공시가 있었죠. 유한영행 쪽으로. 그래서 유한영행 쪽으로 수급이 싹 다 옮겨가는 중이면서 반도체 수급을 다 뺏어가고 있지만 2차전지 수급은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홀딩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장마감 이후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5일 이내에 개인 풀매도 연속을 했고 기관은 풀매수를 연속으로 했다. 그래서 수급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 LG엔서울 같은 경우에는 막판 흐름 속에 마감을 해줬다. 좀 이렇게 작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타이핑을 해서 작성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 시간마다 뭐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쯤에 아마 마감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 많은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이제 뭐 이틀밖에 거래를 안 했지만 그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장열림 있는 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